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 이제 챕터 9 강의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에서는 이제 통계적인 추정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전까지는 추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단에서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이게 모집단이잖아요. 그럼 저희 지금까지는 여기서 표본을 뽑아서 이 x바와 이 분산을 가지고 얘네가 각각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 거는 얘를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얘네를 얻어가지고 얘네의 분포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챕터 8이었다면, 이제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얘네를 이제 알고자 할 텐데, 그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저희가 얘네를 그 x바와 이 표본의 분산을 가지고 뮤와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네를 추론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걸 가지고 얘네가 얘고 얘가 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근거 또는 뭐 통계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는데, 점추정은 예를 들어 뮤라는 거를,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x바,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로 딱 얘기를 하면 이게 점추정인 거고요. 어떤 뮤가 뭐 예를 들어 뭐 10에서 뭐 20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구간 추정인 거예요. 어떤 구간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곧바로 이제 가설 검정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간단한 것들이라서 좀 쉽게 들으면 되는데요. 어떤 서울시내 대학교 신입생의 수능 평균 점수를 조사해보고자 하는데, 저희가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총 4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점수가 250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서울 지역의 신입생 수능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저희가 250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225점에서 275점 사이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170에서 330점 사이에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위에 부분과 아래 두 개가 크게 다른 게, 여기는 하나의 점으로 추정을 한 거죠. 여기는 그래도 구간을 추정한 거죠. 그래서 윗부분이 점 추정인 거고 아랫부분이 구간 추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의 차이점은, 이쪽은 범위가 50이고 이쪽은 범위가 160인가요? 아래쪽이 훨씬 범위가 크죠. 그러니까 정확도는 이쪽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평균 점수가 여기 들어있을 확률보다 여기 들어있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왜냐면 225에 275가 이 정도라면 170에서 335 이 정도 되니까 이 사이 안에 있을 확률이 훨씬 클 거예요. 이 어떤 뮤라는 값이 여기 있을 확률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데 있을 확률은 얘는 잡을 수 없지만 얘는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정확도가 높겠죠, 좀 더. 하지만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쪽이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좀 더 구간을 작게 줬으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그러니까 정확하기보다는 좀 더 정보의 고급된 정도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170에서 330 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사실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0점에서 특히 뭐 한 500점 사이 있을 거야 라고는 조사 안 해봐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죠? 지금 수능이 보통 만점이 500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반대로 정확도는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추정의 결과가 주는 정보의 효과와 추정 구간의 크기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표본의 특성을 기초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추정 방법이고요. 점추정 방법은 딱 하나 딱 얘기하는 거죠. 평균 이걸 거야 이렇게. 구간 추정 방법은 어떤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추정은 모수와 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의 값만을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또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정도에 표현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뒤에 구간 추정을 보고 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 구간 추정은 모수가 존재할 일정 구간을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간이 포인트죠. 네. 넘어갈게요. 저희 첫 번째로 점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표본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통계량 가운데 모수를 추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값은 모수값으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표본을 뽑았어요.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뽑아서 x바와 표본 분수를 구했어요. 근데 저희는 알고 싶은 건 뮤랑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특히 뮤를 저희가 뮤는 그래서 뭐야? 라고 말하면 저희는 그냥 x바를 보통 하겠죠. 표본의 평균을. 근데 그거를 과연 이야기하는데 꼭 표본 평균이 뮤를 잘 설명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네. 일단 이 얘기를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조금만 이따가 하고 일단 추정값이랑 추정량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량을 영어로 estimate라고 하고 추정값은 영어로 estimate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표본 평균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바는 100이다 나왔으면 추정값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 100 추정량은 이 x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죠. 어떤 x바도 평균이 되겠고 네, 추정량은 그런 방법이라 해야 되나? 좀 방법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정값은 그 진짜 데이터 값, 100 이런 값이고 추정량은 x바를 사용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량은 저희가 여기서 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표본 평균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항상 많이 써요. 특히 뭐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시험 성적이라던가 이런 거, 개인의 시험 성적도 뭐 과목별로 점수를 다 더해서 나눈 다음에 표본 평균을 딱 구해서 표본 평균이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 평균이란 값이 과연 그 사람의 정말 학업 능력을 다 표현해 주는 걸까요? 사실 과목도 예를 들어 9과목 있으면 9과목이 그 사람의 정말 어떤 학업적인 그리고 여러 예체능적인 능력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9과목을 뽑아가지고 그 9과목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종합적인 능력을 평균이라는 점수로 딱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표본을 추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추정량이라는 거, 그러니까 x바 표본 평균이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학업 능력을 표현하는 데는 뭐 시험 성적도 되겠고 IQ도 되겠고 뭐 EQ도 되겠고 여러 가지 지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어떤 뮤 값을 알고 싶은데 여기는 꼭 x바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배운 중앙값을 써도 되고 최빈값을 써도 되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정량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추정량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추정량은 어떤 반법론이라기보다 좀 x바도 되고 뭐 중앙값도 되고 여러 가지 추정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 추정을 할 때는 모수를 추정하는데 무엇을 추정량으로 삼느냐가 중요한데 꼭 x바를 써야 될까? 모수 뮤를 추정하는데 꼭 표본 평균을 써야 될까? 네, 이건 좀 고정관념을 깨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x바일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중앙값을 써도